제가 오늘 저희 원래 많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김대윤 교수님은 저희들한테 좀 처음 뵈시는 분들 많아서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74년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77년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1978년부터 80년까지 울산 전문대학교를 근무하시고요. 80년에서 83년 동안 미국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석사를 또 받으시고 1985년부터 88년까지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3일 약국의 이제 부인께서 직접 경영하시는데 관여하시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김대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양식의 꽃과 비양식을 사용한 금속들의 열용량입니다. 비양식에 사용한 금속들의 열용량에 대해서 제가 2년 반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회 축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겹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트코페시트라고 그러면은 디바이식과 아인슈타인식과 디바이식이 대표적인데 그들은 전부 이 정용 연령량을 디스크라이브합니다. 히트코페시트는 정용 연령량과 정원 연령량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는 것은 정합 연령량에서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준 실험식을 사용해서 정용 연령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 준 실험선 어디를 베이스로 하냐면 이와 같은 이론식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자승은 여기 CT 자승으로 가고 킬링 템퍼러처는 그대로 가고 스페시픽 볼륨 오버 카파 이게 컴프레시빌리티입니다. 그것은 A상수로 해서 아주 이렇게 이건 아이디얼 가스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용률이나 정원율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칼로리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거를 나타내는데 칼로리 증가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HFO 가스나 헬륨 가스를 사용해서 압력,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그때 칼로리 증가하는 것이 거기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 헬륨이나 하이드로젠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는 베이식 원인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포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톤은 어떻게 가란다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일렉트론과 이온이 작용을 해가지고 포톤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한 일렉트론이 있으면 고에 속해 있는 프로톤이 있고 고에 속해 있는 뉴트론이 있다. 이거를 한 세트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포톤을 바라는 베이식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이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탈도 세트로 올라감에 따라서 그 세트들이 들떠서 포톤을 발아요. 즉 플라즈마를 발아요.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해나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은 지구도 마찬가지로 다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9.9%가 플라즈마 상태라니까 거의 다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원자 모델은 이 모두 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원자든지 다 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로는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메탈의 메탈 원자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가정적인 메탈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메탈 덩어리 전체를 보면은 이와 같이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데 제일 밖에 있는 것이 일렉트론, 그 안에 있는 거 하얀 거 좀 큰 것이 프로톤,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뉴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일렉트론이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프로톤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일렉트론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메탈 전체를 놓고 보면은 스핀이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뤄서 이렇게 한 레벨당 이렇게 같은 개수의 그러한 세트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어에는 원자의 코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보통 어tom은 프리 뉴트론, 그러니까 이 뉴트론이 좀 더 많아요. 그 프로톤이나 일렉트론보다. 그래서 그 뉴트론을 우리가 프리 뉴트론인데 이 프리 뉴트론은 이 원자의 코어에 있어가지고 요 프리 뉴트론도 하나 조금 못 되는 그러한 에너지 레벨을 이룹니다. 그래서 0.5 에너지 레벨, 0.1 에너지 레벨, 0.9 에너지 레벨. 뭐 크게는 1 에너지, 한 개의 에너지 레벨, 요 밖에 있는 오비탈 에너지 레벨과 똑같은 그런 코어 에너지 레벨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톤이 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포톤이 발해서 나가냐면은 이 세 벡터 일렉트론, 프로톤, 뉴트론 요 세 벡터의 합성이에요. 그 합성은 코사인 알파 자승, 코사인 베타 자승, 코사인 감마 자승 한 것은 1이다. 이건 제가 한 너댓 달 전에 이걸 그냥 디바이스를 연구하다가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이 포톤이 바라면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봤었는데 생각이 안 들어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 생각을 여러 식들을 대입하고 해서 데이터를 계산을 해보고 해도 요 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unexcited된 모델이고 excited 되면 이렇게 이제 이거 끊긴다 이거죠. 연결이 끊겨가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렉트론도 프로톤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각을 유지하려면 이와 같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런 그 포톤이 나가는 길과의 각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서 그 발전하는 기구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지금 NS라는 것은 자장이고 요게 지금 이제 요게 프로톤과 뉴트론 합쳐서 그려놓은 거고 여기 일렉트론은 이제 따로 바깥에 그려놓은 거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코일이 돌면서 발전이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졸면서 이렇게 벌어진다 이거죠. 그 센터에서 가장 많이 벌어져가지고 센터에서 가장 많은 그런 포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이건 커런트 커브입니다. 그 커런트가 이와 같이 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이게 돌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광자를 화냐 입자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파독이고 입자독이다 이런 두 이중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파가 입자도 되고 이 웨이브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프로톤이고 이 조그마한 게 이제 일렉트론입니다. 이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당기고 이 프로톤과 옆에 있는 일렉트론이 당겨요. 또 이 일렉트론과 이 프로톤이 당기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팔을 이루면서 진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파와 입자소를 모두 포함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 그 설명 내용은 이제 이항정리식들을 고불하여 시급급배식을 유도하는 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항정리식이라면 A 플러스 B의 자성, A 자성 플러스 2의 B 플러스 B 자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N을 쓰는 건 어떻게 되냐? 같이 서메이션 팩토리얼을 포함한 지수항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라는 값은 P1, P1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의 익사이테이션 함수, 즉 디케이 함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B라는 것은 뭐로냐? E-P로 놓고 N이라는 것은 N1 over M. 이게 M이 여기 스몰 m이라는 게 양자수입니다. 그 어느 한 원자가 있으면 이 양자수는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도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N1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N에 대한 들뜬 개수. 라지 N이라는 것은 이 한 에너지, 아까 그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여러 개 그렸었죠. 그 한 에너지 이제 세트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대입해요. 요 식에 대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대입하면은 요 안을 보면 P1 플러스 1 마이너스 P1이니까 요 P1하고 P1하고 없어져 버리면 이 가로 안은 1입니다. 1의 지환수는 결국은 2입니다. 근데 1이라는 수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벡터리얼 함수, 지수 함수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1이라는 수는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알파 자수는 베타 자수는 이렇게 해서 9일 1이라는 것은 참 쓰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광학에서는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는 그 한 에너지 레벨에 대한 이항식이고 이것이 연속된 여러 이항 에너지 레벨이 존재할 테니까 그 이항식들이 곱으로 갖다 버려지게 W1, W2 계속해서 WN까지 곱해져도 역시 1이죠. 근데 이제 그 식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서메이션 식으로 표시하고 요 하나의 그 이퀘이션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 미수의 값들은 서로 바뀌어요. 미수와 마지막 수, 요 값들은 서로 어느 정도 질서정연하게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이 제일 많이 들뜨고 그 다음에 조금 들뜨게 들뜨고 그 다음 에너지를 더 좀 들뜨고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요 퀀텀 넘버로 나눠준 n1에서 n2, nn까지 들뜬 개수를 퀀텀 넘버로 나눠줬으니까 이게 들뜬 전체 퀀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P1 아까 이제 pH로 했는데 이 P1은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에 들뜰 확률, 그 다음에 pH라는 것은 둘째 에너지 레벨부터 N 에너지 레벨까지 들뜰 확률 해서 이게 이제 보세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이 되고 제일 낮은 에너지에서는 페르미 다이렉 스태티스틱이 됩니다. 이게 보세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이 된다는 것은 이 페르미 다이렉 스태티스틱을 N을 무한대로 가져가면은 이 보세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요 들뜨지 않을 요 프로바빌리티 방식을 없애버렸어요.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도 없애고 마지막 에너지 레벨에 가서 어디셔널 에너지가 요 Q라 M 오브 Q라는 이러한 어디셔널 에너지가 작용한다 이렇게 식을 얘기하니까는 식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는 B양식이죠. B양식의 이론식.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흡차별 연구하다가 이 B양식식을 연구하게 됐다가 또 이렇게 이양식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게 이제 팩토리얼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연락극적으로 저기를 하려면은 스털링 어프로키메이션 하기 위해서 LN 값을 취하고 스털링 어프로키메이션에서 미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연력각적인 식들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각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이라는 수는 미분하면은 N1, N2, N 마이너스 라지 N 마이너스 N-1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0이 됩니다. 이런 미분을 하면 0이 되니까요. 이것이 전체 항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각 항의 개수들이 0이 돼야 돼요. 이 D1이나 D2 이런 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항이 0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요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베타1
G는 파라메타 값들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파라메타 값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 개수에 대해서 0이라고 놓고 n-2 번째 항도 0이라고 놓고 n-n 번째 항도 0이라고 놓아서 계산을 한 결과 이와 같은 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립각적식 케미컬 포텐셜하고 이제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식이 들뜬 세트들의 케미컬 포텐식은 이와 같이 표현인데 이 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식은. 그 다음에 들뜨지 않은 세트들의 케미컬 포텐식은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뜨지 않은 케미컬 포텐셜과 들뜬 케미컬 포텐셜을 갖다 놓고 오면은 이와 같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G는 템퍼러처가 요 안으로 끼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CS1은 Saturation Pressure Vector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볼츠만 콘스탄트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고 디멘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식에서 일반을 보니까 한 에너지 레벨의 스페시픽 히트예요. 이게 G라는 것은 원자 번호고 N이라는 것은 에너지 레벨 수고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갖다가 N으로 나누면 한 에너지 레벨의 세트 수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에너지 레벨의 스페시픽 히트를 갖다가 곱해주면 바로 볼츠만 상수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보가드 상수에다 볼츠만 상수 곱해가지고 R로 놓고 하니까 요 같은 간단한 식으로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양식하고 이 양식하고는 달라요. B 양식의 베타원은 이렇고 B 양식의 G원은 이렇고 그거 안 되었군.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거는 이제 제일 밖에 있는 에너지 레벨의 히트 스페시픽 히트 커패시티고 이건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의 스페시픽 히트, 세 번째 에너지 레벨, 네 번째 에너지 레벨, 다섯 번째 에너지 레벨의 스페시픽 히트입니다. 여기서 B 양식하고 E 양식하고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건 E 양식인 경우고 이건 B 양식인 경우 Z1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B 양식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미인을 쳤는데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광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지오메트리 미인을 중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응용이 되고 그 전부터 어떠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제가 조그마한 연구를 하다가서 이 지오메트리 미인 값을 취하면은 이게 아주 실험 상수와 잘 맞겠다 이런 작성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과연 잘 맞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너지 레벨만 구한 시 지오메트리 비인, 세 번째 에너지 레벨까지 구한 지오메트리 비인, 네 번째 에너지 레벨까지 구한 지오메트리, 다섯 번째 에너지 레벨까지 지오메트리 비인을 구한 히트 커패시티를 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제일 낮은 에너지 레벨의 지오메트리 낮은 에너지니까 지오메트리 미인이 아니죠. 낮은 에너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B 양식이고 이거는 E 양식이고요. 그 B 양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B 양식은 이와 같이 제일 낮은 에너지에 대해서 시그모드 형태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면은 이와 같이 낭규미 형태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 양식에 대한 그 히트 커패시티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가 어떻게 잘 맞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요 에너지 레벨 5 에너지 레벨의 민 스페시픽 히트가 히트 커패시티가 제일 잘 맞아요. 그 은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9 에너지 레벨을 취했을 경우가 참 잘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 양식이고, B 양식은 이게 B 양식은 최근 그거를 이 양식을 다 연구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컴플리트하지가 않아요. 아주 인컴플리트한 그 스태티스 이퀘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양식은 보면은 새 에너지 레벨을 취했을 경우에 그 mean specific이트가 제일 잘 맞아요. 아까는 5 에너지 레벨의 mean specific이트를 취했을 때가 제일 잘 맞는데 이 B 양식은 새 에너지 specific이트를 취했을 경우가 제일 잘 맞습니다. 그건 이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구리, 보론, 알루미늄, 은, 팔라디움, 멸륨나 그 모든 것이 다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낮은 온도에서는 B 양식밖에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게 캘큘레이션이 뭐 조금 해야 돼요. 넌리니어 형식으로 해서 옵티미즈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산이 좀 있어요. 해야 돼요. 이 B 양식에 대한 는 어느 님이 잘 맞느냐면 이 두 에너지 레벨 지오메트리 미인만을 취해졌을 경우에 이렇게 잘 맞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개를 취해봤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다 두 에너지 레벨씩이 잘 맞아요. 이게 지금 요 제일 밑에 거는 이게 디바이식입니다. 디바이식은 좀 낮은 온도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디바이식은 우리 이 B 양식보다는 디바이식이 더 잘 맞아요. 근데 이 양식은 이제 우리가 디바이식보다 더 잘 맞습니다. 우리 식.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그림으로만 알아봤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실험 데이터와 이 양식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를 구했습니다. 이게 시그마가 스탠다드 에러인데요. 이게 두 에너지 레벨 이 양식에서는 스탠다드 에러가 0.5 이렇게 0.1까지도 가네요. 이렇게 가다가 새 지오메트리 미인식에서는 조금 더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집니다. 네 에너지 레벨 지오메트리 미인에서는 더 작아지고요. 5 에너지 레벨의 지오메트리 미인식에서는 아주 적습니다. 0.25, 0.23 이런 뭐라면 이게 상당히 거의 다 이 이상은 더 잘 맞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0.21이 0.23이 이거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이게 2.5%, 2.3% 이런 정도의 스탠다드 에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8%, 뭐 7.5% 뭐 이 정도는 다 맞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그때 에너지 레벨을 보면은 이게 지금 6가지 계산을 했어요. 6 이상은 계산을 안 했는데 6은 조금 스탠다드 에러가 조금 커집니다. 요 5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금속의 에너지 레벨은 5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레벨의 그때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에 끼어든 M 값을 갖다 대입하니까 4.82, 4.39 뭐 이렇게 5까지도 되고 이게 5가 좀 못 돼요. 4.7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이 에너지를 식하고 M 값이 맞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매트릭스 계산할 경우에 이 광학이기 때문에 이게 리니어합니다. 모든 과학적인 계산은 다 리니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트릭스 이게 이제 그래서 더 맞는 것은 이 N과 이 5 에너지 레벨이 이게 서로 맞떨어진다. 매트릭스 계산을 하면 스퀘어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인버스 같은 것을 구할 때 론리니어가 되기 때문에 벌써 광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식은 잘못 식을 세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B 양식에서는 보면은 스탠다드 에러가 좀 커죠. 0.25 그 정도 했는데 여기는 0.58, 0.72 뭐 이 정도 되고 그다지 이제 에너지 레벨은 이제 요
지금 새 에너지 레벨 식에다가 요 애는 4점 얼마니까 이게 스퀘어가 안 됩니다. 매트릭스로 얘기하면 스퀘어 매트릭스가 안 되기 때문에 광학적으로는 벌써 안 맞는 소리. 그래서 제가 이 B 양식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잘 맞구나, B발식보다 잘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 양식을 발견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이것이 인컴플리트한 식이다, 불완전한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섯 에너지 레벨에 왜 다섯 에너지 레벨이냐? 네 개의 에너지 레벨을 우선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일렉트론에 두 스핀이 있고 프로톤에도 두 스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뉴트론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뉴트론에는 스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렉트론의 두 스핀하고 프로톤의 두 스핀만 곱해주면 네 종류의 스핀이 되죠. 그런데 아까 코어에 어떠한 저기가 있다고 했냐면 프리 뉴트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리 뉴트론. 이 프리 뉴트론이 미약하게 스핀들이 존재함으로 이루어져서 코어 세트를 이루어서 한 개의 에너지 레벨보다 좀 못 되는 그런 에너지 레벨을 이루기 때문에 네 에너지 레벨에다 한 개 조금 못 되는 에너지 레벨을 더해서 다섯 에너지 레벨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네 에너지 레벨이나 다섯 에너지 레벨 이런 것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냐면은 그 어토믹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그런 광을 갖다가 어톰을 갖다가 쪼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스캐터링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결과 이와 같이 4개에서 5개 에너지 레벨이 된다. 이렇게 거기에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텅스텐이나 이런 데 하이드로젠을 흡착을 했을 때 4개의 사이트가 생긴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에너지 레벨이 4개 내지 5개로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애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라인 스펙트라를 연구를 했어요. 라인 스펙트라를 연구했는데 이 라인 스펙트라를 따져봐가지고 라인 스펙트럼의 개수를 세가지고 이 스핀들과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메탈은 리튬 메탈을 스핀을 근간으로 하고 세마이 메탈은 헬륨이나 리튬 스핀 결합을 근간으로 하고 논 메탈은 헬륨 이런 결합을 근간으로 한다 했더니 어느 정도 약간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어에는 그 얼마 많은 세트들이 있냐면은 0.2 구리에는 0.383 보론에는 0.324 팔라디움에는 0.139 니켈에는 0.193 이런 에너지 코어 세트 에너지 레벨이 됩니다. 1에 가까운 경우도 1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PB가 1이군요. 그 다음에 플라티늄이 1이고 이런 한 에너지 레벨이 그 어디셔널 그 엑스트라 뉴트론에 의해서 에너지 레벨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제 그 원자매들 우리가 수소의 원자매들을 보면은 이 일렉트론이 두 종류의 스핀을 가지고 있고 프로톤도 두 종류의 스핀을 가지고 있어서 이 네 종류의 하이드로젠이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파라오소 두 종류의 하이드로젠이 존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두 종류의 하이드로젠이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별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빛을 갖다가 지만 스플리팅 자장을 걸어주면 세 종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요거 한 종류하고 요거 한 종류하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아서 이런 별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빛을 갖다가 자장을 걸어주면 세 종류로 한다는데 이러한 원리에서 네 종류인데 세 종류밖에 요거는 같은 자장을 나타냅니다. 같은 자장의 스트렝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네 종류 이 별이나 태양이 97% 한 93%가 태양은 하이드로젠으로 되어 있고 헬륨이
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중성자 별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 별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라인 스펙트럼은 우리가 지만 스플리팅을 했을 경우에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세 종류로요. 그 이것이 또 인텐시티가 또 조금 강하게 나타나요. 두 개가 있는데 그 헬륨도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했더니 이 네 종류의 헬륨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스핀은 우리가 지금 이게 엑스레이 스핀으로 정했는데요. 요 엑스레이 스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원자에 있는 스펙트럼의 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라인 스펙트럼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게 하이드로젠이나 뭐 모든 그 원소는 다 이 라인 스펙트럼을 바랍니다. 라인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이드로젠을 에다가 가스에다가 센 그 빛을 갖다가 쪼여주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거기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 웨이브랭크스입니다. 웨이브랭크스고 요거는 인텐시티. 그래서 926.26 나노메타에서 이만한 스트렝스의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의 라인 스펙트럼을 보니까는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와요. 8개. 하이드로젠에서 8개의 라인 스펙트럼. 그 8개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따져봤죠.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아까 4종류의 하이드로젠이 있다고 했는데 4종류의 각각에서 4개의 스펙트럼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세트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거는 엑스레이 스핀은 간섭을 안 일으킵니다. 엑스레이 스핀. 그 나머지 3개의 스핀은 2 세트의 간섭을 일으키는데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간섭을 일으키고 또 이 3세트가 합쳐서 세트의 간섭을 하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넷에다 셋을 더하고 하나를 더하니까 8개가 되더라. 그 8개 이 라인 스펙트럼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하이드로젠에.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헬륨을 계산하면 헬륨은 33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수를 세면 여기서까지가 33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헬륨에는 세트가 몇 개냐면 이 엑스레이 세트만 빼고 여기 6개입니다. 6개를 각각 이 8개는 이제 원초적인 거는 있는 거고요. 간섭을 일으키는 거. 요 6개가 간섭을 2세트 간섭을 일으키고 3세트 간섭을 일으키면 정확하게 33이 됩니다. 정확하게 33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라인 스펙트럼을 맞춰봤습니다. 그 라인 스펙트럼하고 맞춰보니까 어디까지 잘 맞느냐면 베리움까지 잘 맞아요. 리튬, 보론, 베리움, 보론. 카본에서는 좀 다릅니다. 카본에서는 우리가 C60라고 우리가 요즘 카본에 C60 카본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이 라인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는 C64가 됩니다. 4가 어디로 없어진 것도 같고 제가 잘못했는지 그 C60가 잘못된 게 있고 하여간에 그렇게 라인 스펙트럼을 쭉 원소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원자 번호가 높아지면은 메탈의 원자 번호라든지 이 다른 금속, 비금속 뭐 이런 거 세마이메탈 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강은 맞아요. 근데 베리움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라인 스펙트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뭐 컨티뉴엄 시열이 많이 광학에서 그 TV나 뭐 컴퓨터 같은 데서 컨티뉴엄 시열이 맞는다 해야 되는데 이 양식으로 구하는 것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가 컨티뉴엄 시열이를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S나 세타 D, 이게 세타 D라는 것은 디바이 템퍼러처고 이 TS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세츄레이션 템퍼러처입니다. 이 캐릭터 템퍼러처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TS나 세타 D, 디바이 템퍼러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TS가 우리 이 양식에서 구하는 것이 컨티뉴엄 시열을 더 잘 맞춰요. 이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훈투의 룰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냐면 라인 스펙트럼을 카운트할 때 양성자가 비슷해지는 스핀 결합이 생겨요. 이와 같이. 여기 지금
두 개짜리는 전부 양성자인데 이 같은 방향으로 이런 스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훈투율을 적용하면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것이 이런 것이 나와서 여러 군데서 그 찾아봤습니다. 레벤스필의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든 이런 책에도 이 훈투율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일본 사람도 최근에 JKPS 한국 영문지 피지컬 케미스트리 피직스 책에도 논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엑스레이 스핀이 어떻게 해서 엑스레이 스핀을 되냐면 이 프로톤도 안으로 향하고 일렉트론도 안으로 향하는 걸 엑스레이 스핀으로 그냥 이렇게 직감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이걸 밖으로 향하는 것이 뭐 엑스레이 스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서 보면 네 박자 리듬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죠. 다른 박자 리듬은 잘 안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 뭐 8분의 3박자, 2분의 3박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아하고 우리 마음에 흥겹게 하는 것은 4박자 리듬이에요. 그래서 4박자 리듬은 왜 4박자 리듬인가? 우리가 하이드로젠에는 아까 네 종류의 하이드로젠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수준을 우리나라 계명에 이제 궁상각주라는 게 있는데 그 5계명이죠. 그 아까 우리 5전의 레벨에 가까운 것을 구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츠만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엑스레이의 스핀에 대해서 리튬의 원자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튬이 어떻게 메탈을 이루느냐면 32개가 한 개의 리튬 메탈을 이루어요. 32개의 서로 다른 스피를 가진 그 리튬 메탈이 한 개의 이 리튬 메탈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보론의 원자 모델을 생각했고요. 베리움 여기까지가 잘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반드시 여기에 레지던스를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베리움은 반드시 이 프리 뉴트론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두 개를 라인 스펙트를 계산할 때 이걸 따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스핀이지만은 레지던스를 해서 이것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라인 스펙트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랑크 상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추태수, 즉 양자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보다 작은 온도에서는, 작은, 0보다 작은 추태수가 나왔고, 즉 퀀텀 넘버가 나왔습니다. 요 프랙셔널 요 퀀텀 넘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퀀텀 넘버는 1이니, 2이니, 3이니, 4이니 이런 정수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프랙셔널 퀀텀 넘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가이스트 총장으로 계신 그 라플링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 프랙셔널 퀀텀 넘버를 퀀텀 홀 이펙트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좋은 논문이 될 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렉트론을 가속시키면은 포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노다 이거죠. 이게 일렉트론을 아무리 가속시켜도 포톤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 예로서는 포항 광거속기가 있는데 그것은 일렉트론을 아무리 가속을 시켜도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가속을 시켜도 포톤이 안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렉트론이 하나 떨어져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에 스몰한 프로톤하고 뉴트론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세트에서. 그래서 그것이 가속될 때는 즉 자장을 이 중간에 걸어주면 광이 나오게 됐죠. 자장을 걸어준다는 것은 이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으로 서로 엇갈려서 거기에서 포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 히트커피에서 생각할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끌고 나와서 저의 마음을 상당히 그냥 긴장을 줍니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 네, 이상 두서없이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죠. 저희가 주로 이제 히트커피 했을 때 할 때는 가스 앤 리퀴드고 솔리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고체 물리 쪽하고 연결되시고 저희는 주로 다루는 분야는 좀 다른 건 같은데요.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많이 다르죠. 제가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은 1880년대
미국에서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너스를 물리학부에 가서 택했고 화학과에 가서 택하고 그것이 2년이 돼가지고 제가 2000년도에 가서 흡착을 서머다이너믹 스태티스틱을 적용해가지고 데리베이션을 하게 됐어요.